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2차 전지 진짜 대장주 금양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바닥에서 800% 대박날 2차 전지 탑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까지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투자 가이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년도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금양 에코프로 BM과 함께 바닥에서 800% 대박날 2차 전지 관련주 탑2 바로 내용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 기아가 전기 SUV인 EV9을 티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긴 휠 베이스에 차체가 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기아가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 SUV의 EV9에 대한 티저를 공개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21년도에 EV6가 나온 이후로 두 번째로 나온 전용 플랫폼 기반에 대한 모델입니다. EV6에 대한 판매량도 상당히 좋은데, 특히나 이번에는 전기차의 특징인 넓은 내부에 더해서 대형 SUV가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달 중순에 EV6, EV9에 대한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를 하고 이다음날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이 EV9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폭과 전고 등 차체 비율이 정통 SUV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루엣을 통해서 드러난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넓은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실루엣을 봤는데 확실히 상당히 크긴 합니다. 전고도 높고 전폭도 넓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EV6와 더불어서 EV9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미판매 또 신기록, 토요타 혼다는 줄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현대와 기아가 지난달에 미국 시장에서 1월 달에 최다 판매 기록을 갱신했는데, 그 기록을 한 달 만에 또 갱신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기준에서는 61,252대로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6859대로 전년 대비해서 24%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게, 두 회사가 모두 미국 시장에서 월간 판매량이 6만 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문제는
IRA 시행 이후로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국내 기업의 차량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판매량 증가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가 뭐냐? 북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모델이 뭐냐? 바로 아반떼의 옛 모델명인 엘란트라로 현재 현대차가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게 1986년인데 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엑셀을 미국에 첫 수출한 뒤 36년 만에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지난 연도에 달성을 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미국 시장 진출 20년째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한 다음부터 누적 판매량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도 나중에 전환된다고 했을 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대차가 이러한 전략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수출됐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뭐냐? 바로 아반떼입니다. 엘란트라라고 불리는데 1991년도부터 처음 판매를 시작해서 지난해 12월까지 353만 대를 판매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엘란트라고요. 이 미국 진출 초기에는 현대차에서는 이제 중형차나 소형차 세단을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SUV인 산타페와 투싼이 판매량이 탑 5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소형 세단이나 중형 세단보다는 덩치가 좀 있는 SUV 같은 모델들이 상당히 잘 팔리죠. 즉 앞으로 이 EV9에 대한 판매량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지난해 12월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있죠. 바로 이 현대 엘란트라, 이 아반떼 모델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차 엘란트라를 타고 여행하던 20대 커플이 91m 절벽으로 추락했으나 극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이게 도로를 탐색하던 도중에 뒤쫓아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길가에 자갈길에 차를 세우는 순간 차체가 180도 돌아가면서 산 비탈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즉 차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91m 높이가 어느 정도냐? 아파트 36층 높이의 절벽에서 이 엘란트라는 자동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커플이 둘 모두 다 생존을 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강점이 부각되면서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 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강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구매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미국에서 시장 분석 쪽에서는 권위 있는 스타티스타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 중요한 요소의 탑 10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게 안전성이죠. 뭐 그 밑으로 연료의 효율성, 높은 품질, 품질 보증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일상생활의 뭐 적합성, 주행의 편의성, 디자인, 뭐 저렴한 가격, 넉넉한 내부, 그리고 개인 선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개인 선호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연료 효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효율이 상당히 좋죠. 품질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한 현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
포드가 배터리 화재로 F150 전기차 생산을 멈췄었죠. 지난달 미시간주 디어본 공장 외부의 출고 대기장에서 사전 품질 검사를 받던 F150 라이트닝 한 대가 충전 도중에 화재를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죠. 왜냐면은 화재가 한번 발생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전기차만 화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고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은 이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즉 사람의 안전성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전기차의 보급이 계속적으로 빨라진다고 했을 때 이 화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오늘 상장되었던 이 나노팀, 얘네가 2016년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에 열 관리 소재인 개패드와 개필리러를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얘네가 오늘 상장을 했죠.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이 개패드랑 개필러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개패드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된 고체 제품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열 관리 소재고요. 개필러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특성을 가진 액상으로 복잡한 구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한 열 관리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룹, LG화학 등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사용되는 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는 신제품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일반 공모 청약에서 무려 1637.43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고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지금 시장에서 이 청약 증거금이 5조 4,547억 원이 모이면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전기차 화재, 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화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선두에 나서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죠. 전고체 배터리에 힘을 싣는 이재용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의 전격 방문. 이재용 회장은 지난 27일 삼성 SDI 경기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파일럿을 언제 마무리 짓냐? 바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사를 끝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소형 배터리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은 2027년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만큼 2027년도까지 4억 8,250만 달러, 즉 하나로 6,283억 원 규모의 현재 대비해서 8배 이상 급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먼저 공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이 지금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다르게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에 따른 이 시제품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낮고요. 더 많은 에너지 저장과 빠른 충전이 가능한 만큼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그러면은 삼성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개발에 힘을 쓰고 있으면은 삼성전자와 영혼의 파트너라고 말을 하고는 에코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원재료에 해당하는 황화 리튬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따른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서 산화물 계열이 있고요, 고분자 계열이 있고요, 황화물 계열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황화물 계열이 상대적으로 이온 전도도 높고 이 안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극재나 이 배터리 소재 쪽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대표는 황화리튬 원재료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지닌 이수화학과 협업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즉 앞으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맞춰서 개발이 빨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에코프로 BM도 이번 이슈를 토대로 꾸준한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알겠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빠르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전기차 보급이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안전지침입니다. 이 광명환 은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다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상 주차장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대응이죠. 지상에다 주차장에서 그 화재를 진압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보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사실상 힘들다는 거겠죠. 즉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안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이 게임 체인저가 탄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이 뭐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올해 상반기 안에 생산이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제품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확산이 보급이 빨라짐에 따라서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을 때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컴퍼니.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미래컴퍼니는 2024년도까지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 연구 개발 진행에 대해서 정부와 삼성 SDI의 지원을 받은 기업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삼성 SD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점이 삼성 SDI의 파일럿 라인 완공과 시제품 결과에 따른 시장의 주목이 아마 미래 컴퍼니로 충분하게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관련주로 단기간 시장에서는 급등이 충분히 나오긴 했죠. 즉
가격 조정 구간에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자면은 이거 미래컴퍼니가 지금 투자주의에 걸렸죠. 종목을 보면은 단기간에 2월 28일부터 이재용 회장이 이 공장에 방문한 시점부터 고점까지 지금 단기간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 2년 이내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의 상승이 급격하게 나온 만큼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시작했던 시가 구간을 깨지 않고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던 이 봉의 절반 가격인 35,000원 이하 구간부터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신다면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컴퍼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이하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공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은 뭘까요? 바로 첨보입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첨가제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기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질에서 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를 완료한 기업입니다. 근데 2021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 참여한 기업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43%, 전자소재에서 40%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전고체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따른 매출이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모아가실 분들은 미래나노텍이 아닌 첨보를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조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미래컴퍼니를 35,000원 이하에서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주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전고체 관련주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설치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설치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받아도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적지 않아요. 개인 정보, 전화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노출될 걱정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시는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셔서 하단부에 있는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말고도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투자 전략과 투자 포인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이슈를 받을지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급등주 완벽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있죠. 그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가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관련주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어떤 종목은 왜 이 관련주로 편입됐는지 싹 다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전일자 시장 주도 섹터를 정리해 놓은 그러한 카테고리입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일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 뭔지 그리고 오늘장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뭔지 어제장에 시장에서 강했던 이슈가 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받으셔서 반드시 수익으로 이번 3월 달도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3월 달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